태조실록 9권 태조 5년 5월 7일 개해 세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유원정을 심액하다. 순군을 명하여 형조의 장무인 정랑 이진에게 편 100대를 치게 하고 좌랑 심계몽에게도 편 100대를 치게 하여 본직으로 돌려보내고 유원종의 집종 10명을 옥에 가두도록 명하니 헌사에서 유원종을 심액하였다. 태조실록 9년 태조 5년 5월 8일 갑자 첫 번째 기사. 1396년 명 홍무 29년 도성 축조 역사의 감독을 소홀히 한 판중추원사 이빈이 탄핵당하다. 간관이 판중추원사 이빈을 탄핵하였다. 이빈은 축성 제조로 있으면서 여러 차례 사제로 돌아갔다가 왔으므로 역사를 감독하는 데 소홀히 하였었다. 임금이 그의 직첩을 거두도록 명하고 전민을 몰수해 들이고는 영협으로 기양 보냈다. 태조실록 9권 태조 5년 5월 11일 정묘 첫 번째 기사. 중추원부사 황성에게 쌀과 콩 50곡을 하사하였는데 성은 황령기의 부친이다. 태조실록 9권 태조 5년 5월 12일 무진 첫 번째 기사. 새로 주조하게 한 종이 이룩되었으므로 감력 제조관 권중하와 이염에게 각각 비단 2필씩 내려주었다. 태조실록 9권 태조 5년 5월 18일 갑술 첫 번째 기사. 사헌 중승 이원과 잡단 조치가 대사헌 박경 시사 정절 권정과 잡단 이치를 탄핵했는데 경등이 유원정의 가비가 치사한 연유를 추국하여 형조의 관문을 보냈기 때문이다. 유원정의 직첩을 거두고 외방에 귀양 보내기를 청했으나 임금이 공신이라 하여 용서하였다. 태조실록 9권 태조 5년 5월 20일 병자 첫 번째 기사. 2조에서 6품 이상의 관리에게 조상을 현양하고 배필을 품계로 예우하는 법을 건의하다. 2조에서 조종을 현약하고 배필을 중의하기를 청하였다. 1. 6품 이상으로 3대의 제사를 받들어야 할 사람은 3대의 고비를 추정하되 부치는 본인의 품계와 대등하게 하고 조부와 정조부는 각각 한 등씩 낮추고 비도 같게 하며 공신이면 2등을 더할 것. 1. 각 품의 정처는 1품이 군부인, 2품이 현부인, 3품으로 성균 대사성 이상은 숙인, 3품은 영인, 4품은 공인, 5품은 의인, 6품은 안인, 7품 이하 참외는 유인으로 정하여 주장하는 2조로 하여금 전교를 받아서 직첩을 주게 하되 만약에 가장이나 아들에게 공이 있어 특히 봉작을 받은 자는 이 제한에 구애됨이 없게 할 것이다. 1. 무릇 부인으로 봉함을 받은 자는 모름지기 처녀로서 남자의 정처가 된 자라야 봉함을 받고 비록 정처라 하더라도 원래 처녀가 아닌 자는 봉작하는 것을 허락치 말며 단지 모간, 모처, 모시로만 하되 그 세 개의 명백한 허물이 있는 자는 비록 정처라도 봉작을 허락하지 말고 봉작한 명문이 없는데도 자기들끼리 함부로 일컫는 자는 통렬히 죄로 다스리게 하소서. 그리고 가장이 죽고 개가한 자는 봉작을 추탈하게 하소서. 태조실록 9권 태조 5년 6월 1일 정의 첫 번째 기사. 이수등 99인의 생원 합격자를 발표하다. 환자 조순이 부정을 시도하다. 임금이 건정전에 앉아서 이수등 99인의 생원을 방방하였다. 환자 조순은 평소 공주의 공생 박이와 두터운 사이였는데 이가 합격하지 못하자 순이 민여익에게 청탁하게 되며 여익이 성균 장무 이희로를 시켜서 이의 시험지를 여러 사람의 시험지 속에 끼워 두었으나 한부림이 알고 뽑아서 던져버렸다.
태조실록 9권 태조 5년 6월 1일 정의 첫 번째 기사. 이수등 태조실록 9권 태조 5년 6월 1일 정의 두 번째 기사. 중국의 구류당에 있던 사신들을 봉군하다. 중국에서 구류당하고 있는 육으로 진천군을 봉하고 정총으로 소원군에 봉하고 정신의로 오천군을 봉하고 김약향으로 광산군을 봉하였다. 우도 관찰사 홍길민이 부친상을 당하여 박경을 대신 관찰사로 임명하였다. 태조실록 9권 태조 5년 6월 1일 정의 세 번째 기사. 판예빈 시사 김정경을 전라 충청도에 보내어 수군 현황을 조사하다. 판예빈 시사 김정경을 전라 충청도에 보내어 공전 연습을 감독하고 병선의 허실을 조사하게 하며 또 빼앗긴 전함과 죽은 사람의 수를 기록하게 하였다. 태조실록 9권 태조 5년 6월 2일 무자 첫 번째 기사. 축성 제조 이성중을 순군옥에 가두니 성을 쌓는 것이 불실한 까닭이었다. 태조실록 9권 태조 5년 6월 2일 무자 두 번째 기사. 보급인, 송모지 등 20인을 충주, 청주 두 고을에 거주시키고 옷과 식량을 주다. 우리나라로 되돌아온 사람 송모지, 송파두, 신원, 금원, 소고미, 이해아와 중선운, 선호, 달선 등 20인이 오니 충주와 청주 두 고을에 안치시키고 전택과 의랑을 주었다. 태조실록 9권 태조 5년 6월 2일 무자 세 번째 기사. 새로 만든 종을 시험사 마치다가 깨어지니 다시 만들게 하다. 대시에 거둥하여 다시 만든 종을 보고 4, 5차례 시험사 마치니 종이 깨어져서 다시 만들라고 분부하였다. 태조실록 9권 태조 5년 6월 5일 신묘 첫 번째 기사. 중국 사신 맞이할 때 내관의 관복 착용 건의를 조순이 저지시키다. 도평의사사에서 조정에서 사신을 맞이할 때는 대소 내관들도 모두 본품의 관복을 입게 하소서 하고 청하니 조순이 말려서 이를 중지하였다. 태조실록 9권 태조 5년 6월 9일 을미 첫 번째 기사. 남녀의 황색복과 말고들게 들이우는 것을 금하게 하였다. 태조실록 9권 태조 5년 6월 9일 을미 두 번째 기사. 형조에서 유원종의 종 위인을 무고로 논죄하여 각각 장 100대와 도 3년에 처하였다. 태조실록 9년 태조 5년 6월 11일 정유 첫 번째 기사. 중국 사신 우우 등이 오다 표문지연 정도전 등을 보내라는 예부의 자문. 중국 사신 상보사승 우우와 환자 왕예 송패라 양천모가 등이 왔다. 임금이 백관을 거느리고 반송전까지 나가서 맞았다. 사신들이 경복궁 건정전에 이르러 선유한 성지를 전하였는데 말하기를 너희가 보내온 화자가 여기 내원에서 이리저리 다니면서 친가처럼 여기고 있으니 우리한테서 가는 내시도 왕의 대궐 안을 돌아다니면서 무엇이나 보게 하여라. 그래야 다음에 혼사를 맺기가 좋을 것이다 하고 또 예부의 자문을 전했는데 그 내용은 이러하였다. 본부 상선 문극신 등 관이 삼가 성지를 받자오니 천자의 조선국에 바친 정조의 표문과 전문 속에 경박하고 모멸하는 규절이 있어 이에게 글을 지은 사람을 보내게 하였던지 단지 전문을 지은 자만 보내오고 그 표문을 지은 정도전 정탁은 여태껏 보내오지 않았어. 지금 다시 상보사승 우우와 내사 양천모가 송패라 왕예 등 일동과 원래 보냈던 통사 양첨식의 종인 김장으로 본국에 가서 표문을 지은 정도전 등과 원래 데리고 오라던 본국 사신 유구 등의 가수를 데리고 와서 완치하게 하라 하시기에 이제 이 뜻을 받들어 성지를 갖추어서 자문으로 전한다. 내원은 궁궐 아니다.
태조실록 9권 태조 5년 6월 11일 정유 두 번째 기사. 백간으로 하여금 상시로 사모를 쓰고서 매일 골문에 모여서 시위하게 하였다. 태조실록 9권 태조 5년 6월 13일 기의 첫 번째 기사. 황제가 혼사 맺자고 했다는 것을 종묘에 고유하였다. 태조실록 9권 태조 5년 6월 13일 기의 두 번째 기사. 이성중을 석방하였다. 태조실록 9권 태조 5년 6월 14일 경자 첫 번째 기사. 성절 표문을 오리지 못하는 사유를 알리는 자문을 보내다. 참참문화부사 조반을 경사에 보내어 성절을 할애하게 하였다. 예부의 자문을 보냈는데 그 내용은 이러하였다. 홍무 27년 11월간에 배신 사역사 부사 이현이 경사에서 왔었는데 삼가 선유한 성질을 받자 하오니 너희가 보내온 표문의 글에 알 수 없는 글자를 잘 쓰니 이제부터는 표문 보내는 것을 그만두라 하셨는데 삼가 이를 자세히 상고할 때에 작은 나라도 큰 나라를 섬기는 데는 반드시 표문을 올려야 조그마한 성이라도 전달할 수 있거늘 하물며 원단과 성절에는 화의에서 표문을 올리지 않음이 없으니 감히 올리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홍무 28년 성절 천추절과 29년의 원단 등의 표문과 전문을 전대로 지어서 전한 것이온데 그 뒤에 온 자문을 받아서 삼가 성지를 받자오니 그 사연에 이번에 올린 홍무 29년 정월 원단의 표문과 전문 속에 경박하고 모멸하는 좌기가 있다 하오니 이것을 받자와 그윽이 자세히 생각하오니 소방의 사대하는 성인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으나 해외의 사람들이라 학문이 황잡하고 얕아서 중국 조정의 표문과 전문의 체계제를 알지 못하여 문구가 틀리는 게 된 것이오니 떨리고 항공하기 비할 데 없어 이번에 맞을 홍무 29년 9월 18일의 성제는 감히 표문을 올리지 못합니다. 태조실록 9년 태조 5년 6월 15일 신축 첫 번째 기사. 전라도 진도 만호 김보계가 외구 10여 급을 배웠다. 태조실록 9권 태조 5년 6월 17일 계묘 첫 번째 기사. 안개가 끼었다. 태조실록 9권 태조 5년 6월 17일 계묘 두 번째 기사. 밤문화부사 권중하와 상위 중추원사 구성로를 경사에 보내어 혼사를 맺자고 한 일을 살해하고 인하여 양마 12피를 진언하게 하였다. 태조실록 9권 태조 5년 6월 17일 계묘 세 번째 기사. 검주령을 폐지하였다. 태조실록 9권 태조 5년 6월 17일 계묘 네 번째 기사. 광주에 황충이 성하였다. 태조실록 9권 태조 5년 6월 18일 갑진 첫 번째 기사. 경상도 동래 만호와 석포 촌호가 외선 한 척을 잡아 바치다. 경상도 동래 만호 윤형과 석포 촌호 이의경이 외구의 배 한 척을 잡아서 군기와 갑옷을 바치니 사람을 보내어 내온을 하사하고 인하여 비단을 내려주었다. 태조실록 9권 태조 5년 6월 19일 을사 첫 번째 기사.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었다. 태조실록 9권 태조 5년 6월 25일 신의 첫 번째 기사. 28일까지 어둡도록 안개가 짙었다. 태조실록 9권 태조 5년 6월 26일 임자 첫 번째 기사. 임금이 현비의 병환으로 구궁으로 거처를 옮기게 하였다. 태조실록 9권 태조 5년 6월 26일 임자 두 번째 기사. 종실 제군에게 중국 사신을 사택에서 연행케 하다. 종실의 제군에게 명하여 차례로 조정 사신을 사택에서 면회하게 하였다. 사신 우우가 비밀히 창기를 드리라고 청했는데 우우는 사람됨이 거만하고 가는 곳마다 예의와 채모가 없었다. 전하의 사저에 와서는 전하를 뵙고 모르는 결에 상에 내려와 고두례를 행하므로 세자의 당류가 모두 좋아하지 않고 서로 하는 말이 천자의 사신이 배신에게 고두하다니 어찌 이런 예가 있는가 반드시 까닭이 있을 것이다 하고 태조에게 그 죄를
얼그리 하다가 마침내 그대로 하지 못했다. 전하는 태종을 말하고 정안대군 방원이다. 세자는 의안대군 방석을 말한다. 태조실록 9권 태조 5년 6월 29일 을묘 첫 번째 기사. 경산도 연해의 14군현에 큰 바람이 불고 비가 내려 전라도 경계에까지 볕곡이 모두 쓰러지고 나무가 부러지고 뽑혔으며 여러 포구의 병선 43척이 깨지고 상하였다. 태조실록 9권 태조 5년 6월 29일 을묘 두 번째 기사. 이달에 살마주 이집원 태수 등원 외구가 사람을 보내어 예물을 바쳤다. 태조실록 10권 태조 5년 7월 1일 병진 첫 번째 기사. 현비의 병환이 났으므로 중 50명을 내전에 모아서 부처에게 빌었다. 태조실록 10권 태조 5년 7월 3일 무오 세 번째 기사. 밤에 폭풍우가 일어서 도성 수구의 옹성이 한 칸 무너졌다. 태조실록 10권 태조 5년 7월 4일 기미 첫 번째 기사. 임금이 명나라 사신을 내전에서 접견하려고 하여 내관을 보내어 청하니 사신이 말하였다. 황제의 명령을 받들고 온 일을 아직 끝내지 못했는데 한갓 술에만 취하면 무엇라고 복명하겠는가. 정한 계책만 말해준다면야 연일 취한들 어찌 싫어하겠는가. 사신이 오지 않으므로 두 정승이 관으로 가서 청하니 그제서야 왔다. 태조실록 10권 태조 5년 7월 5일 경신 첫 번째 기사. 크게 바람이 불고 비가 와서 도성 수구의 옹성 한 칸이 또 무너졌다. 태조실록 10권 태조 5년 7월 6일 신유 첫 번째 기사. 문화부 낭사가 상서하여 양식을 족하게 하고 군사를 족하게 할 방책을 의논하였다. 원컨대 금년 가을에 성산년 역사를 잠시 정지하여 백성의 힘을 쉬게 하여 가을가리를 패하지 않도록 하고 군사훈련에 전력을 써서 뜻밖의 환난에 대비하소서. 태조실록 10권 태조 5년 7월 7일 임술 첫 번째 기사. 안개가 끼었다. 태조실록 10권 태조 5년 7월 7일 임술 두 번째 기사. 현비의 병 때문에 중들을 내전에 모아서 부처에게 빌고 사신을 회암사에 보내어 역시 그와 같이 하였으며 또 소격전의 초제를 거행하고 중위의 2죄 이하의 죄수를 석방하였다. 태조실록 10권 태조 5년 7월 8일 개의 첫 번째 기사. 폭풍으로 인하여 강원도의 춘주, 검성, 홍천 등 9주연에서 산이 무너지고 물이 넘치어 인가와 표몰이 된 것이 150여가나 되었으며 물에 빠져 죽은 것이 인구가 108, 소가 10두, 말이 9필이었다. 춘주는 춘천이고 금성은 김화를 말한다. 태조실록 10권 태조 5년 7월 8일 개의 두 번째 기사. 참찬문화부사 남은이 상서하여 찬문한 자와 유구 등의 가속을 보내는 것을 정지하기를 청하였다. 태조실록 10권 태조 5년 7월 11일 병인 첫 번째 기사. 섬나곡국에 사신 갔다 오던 일행 중 외구에게 잡혀 모두 죽고 이자영만이 돌아오다. 이자영이 일본에서 왔다. 당초의 자영이 통사로서 예빈소경 배우와 함께 섬나곡국에 회례사로 갔다가 그 사신 임득장과 더불어 돌아오다 전라도 나주의 바다 가운데 이르러 외구에게 붙잡혀 다 죽고 자영만이 사로잡혀 일본으로 갔다가 이제 돌아오게 된 것이다. 태조실록 10권 태조 5년 7월 11일 병인 두 번째 기사. 간관이 상사하여 성 쌓는 역사를 중지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꾸짖었다. 도읍에 성이 없을 수 없는데 굳이 간하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너희 집에서 명령을 기다리라. 태조실록 10권 태조 5년 7월 12일 정묘 첫 번째 기사. 한성부사 계림군 정희계의 졸기. 판한성부사 계림군 정희계가 졸하였다. 희계는
계림 사람으로 문화평리 정휘의 아들이다. 처음 고려조정의 벼슬하여 공민왕이 그의 용모를 보고 건시로 뽑았는데 여러 번 벼슬이 올라서 대우군에 이르렀고 공민왕이 후흥한 뒤에 최영의 막하에 소속되어 벼슬이 밀직사에 이르렀다. 최영이 패하자 임금이 인친이라 하여 우대에서 문화평리 겸 응양군 상호군에 올랐으나 개국 초기에 이르러 추대하는 데 참여하여 좌명개국 공신의 호를 주었다. 그러나 배우지 못하여 항신하는 것이 조심이 없어서 남에게 경멸을 받았다. 이에 이르러 등창이 나서 조라하니 임금이 조의를 정지하고 유사에 명하여 예장하게 하고 시호를 주게 하며 봉상시에서 안활론으로 시호를 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고치라고 명하여 양경이라 시호하였다. 아들은 정길상이다.